안녕하세요. 오늘 또 썰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 후 구독, 좋아요, 댓글 참여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사랑하던 와이프와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기가 막히네요.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분노가 밀려와서 일상생활이 힘들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동갑이고 대학교 다닐 때 만났어요. 와이프는 졸업반이었고 저는 군대 다녀와서 복학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네요. 제가 다니는 곳이 이름 있는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매일같이 술을 먹고 놀며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미래에 대해 아무 생각도 없는 철부지였죠. 그래서 대학교에 복학해봤자 아무 의미 없이 학비만 날리는 거였죠. 그렇다고 회사에 취업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좋은 대학에 좋은 성적을 받았고 졸업하고 어느 회사에 들어갈까 고르고 있었고요. 저와 와이프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그리고 엄청 예쁘고 몸매도 늘씬했어요. 친구가 소개해줘서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 나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구나. 그래서 나랑은 어울리는 구석이 하나도 없고 이런 사람이 나를 좋다고 해줄 리가 절대 없어 라는 생각이 맨 처음 들더라고요. 또 와이프는 똑똑하고 똑부러진 성격이었고 저는 우유부단한 편이었어요. 저는 주눅이 들어서 말도 많이 하지 않고 커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커피숍에서 커피만 마시고 그렇게 헤어지려고 했어요. 다시 만나는 건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헤어지면서 한번 질러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난 마음에 든다고 사귀자고 했죠. 그때 싫다고 퇴짜를 맞는다고 해도 저는 손해를 볼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별 기대는 하지 않고 나갔거든요. 소위 명문대생이라고 해서 호기심에 나갔지 잘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잠깐 창피하면 되지 싶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와이프의 대답은 의외였죠. 주말에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는 거예요. 와이프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렇게 우린 사귀게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첫 만남 때 제가 자괴감에 빠져서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마시고 있을 때 와이프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헤어질 때 고백하는 용기에 반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별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 자신이 창피했기에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저는 와이프와 사귀고 난 후 완전히 180도 변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와이프가 흔히들 말하는 대기업에 들어갔거든요. 능력 좋은 와이프에 비하면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와이프와 조금 더 어울리려면 제가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학에 편입했고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와이프처럼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꿈도 못 꾸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 모든 게 와이프 덕분이었으니까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아들이 연애하던 여자 때문에 정신 차리고 잘 되었으니 저희 부모님도 와이프를 정말 좋아했어요. 제대로 된 아이를 만나서 사람 됐다고요. 저는 와이프를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사귀면서 사소한 말다툼 같은 건 있었지만 이 여자랑 평생 같이 살 거다.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6년 차가 되었네요. 와이프와 함께 보낸 지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저는 여전히 와이프를 사랑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정말 행복했거든요. 저희 둘은 맞벌이를 했지만 회사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점심도 만나서 같이 먹고 출퇴근도 같이 했습니다. 남들은 막상 결혼해서 보면 그동안 서로에게 몰랐던 것 때문에 많이 싸운다고 하더군요. 결혼 전에는 콩깍지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가 결혼과 동시에 콩깍지가 벗겨지자 너무 잘 보여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장점이라 생각했지만 단점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혼 후에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함께 있는 매 순간이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둘 다 급하거나 화가 많은 성격도 아니었죠. 그렇게 행복하기만 하던 제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처참히 무너질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 시작은 한 사람을 만나고 난 후부터예요. 제 인생의 악연이 될 그 여자를요. 작년에 퇴근해서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집에 들어오다 아파트 입구에서 와이프의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 옆동으로 이사 왔다고 하더군요. 학교 다닐 때 정말 친했는데 그 친구가 유학을 가는 바람에 연락이 끊겼고 한 10년 만에 만난 거라 하더군요. 그 친구 남편도 동갑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도 저희 집처럼 맞벌이였고요. 그 뒤로 자연스럽게 부부 동반해서 같이 만나 자주 어울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집 남편이랑 친해졌어요. 주말이면 같이 캠핑도 다니고 같이 저녁 먹고 술도 한 잔씩 마시곤 했죠. 와이프 친구가 요리를 잘하고 손이 커서 음식을 많이 해서 주었어요. 저희도 마트에서 장을 보다 과일 같은 거를 살 때면 조금 넉넉히 사서 나눠 먹고 했어요. 멀리 있는 형제보다 이웃사촌이 가깝다는 말처럼 정말 친하게 잘 지냈어요. 늘 서로에게 챙겨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쯤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와이프의 친구였어요. 서로 번호는 알고 있었지만 특별한 경우 빼고는 따로 연락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받았는데 다짜고짜 빨리 우리 집에 가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했죠. 지금 당장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빨리 우리 집에 가서 덮쳐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진정하고 말해봐요. 지금 우리 집에서 내 남편이랑 여주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내줄게요. 저는 지금 집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현장을 덮쳐야 돼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카톡으로 동영상을 보냈더라고요. 제 와이프와 그 집 남편이 홀딱 벗고 사랑을 나누고 있더군요. 저는 제 두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회사에 일이 있어서 잠깐 집에 좀 다녀와야겠다 하고 나왔어요. 집으로 가면서 와이프 친구와 통화를 했죠. 그 여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미리 언질이라도 해주지 이게 뭐냐고 했죠. 그랬더니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쉽게 말을 못 꺼내고 있었대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물증을 확실하게 잡았다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진짜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해서 집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가 사는 동에 도착했는데 이미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같이 올라가자고 자기도 방금 택시에서 내렸다 하더군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하면서 현재 상황이라고 CCTV 영상을 보여주는데 아주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집에까지 오는 시간이 꽤 걸렸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였어요. 요즘 일이 많아 피곤하다고 조금만 건드려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희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 여자는 신고 있던 하이힐로 와이프를 팼고 저는 그 여자의 남편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직접 두 눈으로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흠씬 패버린 다음 두 사람을 그 여자가 무릎 꿇어 앉혔습니다. 지금 이 꼴로 쫓겨나가기 싫으면 똑바로 하라고 하니까 순순히 말을 듣더라고요. 저는 정신 나가서 말을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겠더군요. 좀 진정이 되자 바보같이 눈물이 나왔고요. 너희들 사이가 수상해서 혹시나 싶어서 CCTV 설치했어. 그랬더니 너희들이 한 짓거리가 이렇게 잘 녹화되었고 이거 너희들 회사에 싹 다 뿌려버릴 거야. 너희 인생 이제 완전히 끝났어.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랑 제 와이프가 둘이서 카톡을 주고받는 것도 봤고 자기 없을 때 둘이서 밥 먹고 영화 보러 다녔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대요. 하지만 워낙에 친하게 지내던 터라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해하려고 애를 썼대요. 그런데 오늘 현장을 딱 잡은 거죠. 더러우니까 앞으로 내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와이프한테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야 진짜 미안해 오해야 라면서 제 팔을 잡고 매달리더군요. 저는 뿌리치고 뺨을 한 대 쳐버렸죠.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무슨 오해냐고 진짜 나를 바보로 아냐고 했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에 대한 내 마음이 어땠는지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널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라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더 이상은 와이프와 말을 섞기도 얼굴도 마주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처가에 가서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고 이혼한다고 했어요. 장인 장모께서는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크게 화를 내시며 당장 이혼하라고 하시고 당분간 집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더군요. 와이프는 매일 울면서 음성 남기고 카톡과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하며 한 번의 실수였으니까 제발 용서해 달라고요. 저는 절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이 정말 컸거든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상간남 소송을 걸었어요. 그 여자는 정말 추진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와이프와 그 여자 남편의 회사에 소문을 다 냈더군요. 그래서 결국 둘 다 사표를 쓰게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이혼이 결정되었고 위자료를 받고 재산 분할도 마쳤네요. 제가 유리하게 하긴 했지만 돈이 무슨 소용인가요? 그깟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지 싶더라고요. 그래도 둘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일이에요. 아이까지 있었다면 저는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마음이 정리가 안 되네요. 제일 사랑하고 믿었고 또 소중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였으니까요. 이번 일로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제 상처가 아물게 될지 모르겠네요.